어, 우리는 그 9페이지에서 앞쪽에 어근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41번부터 해서 몇 개만 살펴보고 또 뒤쪽에 접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1번은 EM, EMPT 혹은 OMPT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이 어근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밑에 단어들을 알고 있다면 단어들을 그냥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것은 추가 요금이 붙는 거고 그래서 돈을 더 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옆에 redeem, 되찾다 그 뜻인데 요건 어근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위에 동그라미 주세요. 앞에 re. 접두어를 활용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다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찾다, redeem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옆에 exempt는 이제 면제하다라는 뜻인데 면제한다라는 건 야, 너는 밖으로 나가 있어. 넌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돼. 넌 빼줄게. 넌 바깥으로 나가 있어도 돼. X의 동그라미. 면제하다는 X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X가 아웃이니까 바깥에 나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의무 따위로부터 면제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impromptu 보이죠? 이게 이제 즉석에서 그 뜻인데 여러분 그 즉석에서 한다라는 건 앞에서 미리 뭔가 계획을 하거나 앞에서 뭔가 짜놓은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mpromptu 딱 보이죠? 프로의 밑줄 없어요. 프로. promptu에서 프로의 밑줄. 프로가 그럼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프로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I am의 동그라미. I am이 어떤 역할도 한다고 반대말을 만들 때도 쓴다 그랬었죠. 그쵸? I am의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에서 not 그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impromptu는 not 그 다음에 앞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앞에서 뭔가 한 것이 아닌 앞에서 뭔가 계획이라든가 혹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impromptu가 바로 즉석에서 됐죠? 즉석에서. 자, 근데 즉석에서 한다라는 건 더 괜찮은 단어 그리고 더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적어주세요. improvise 적어주세요. improvise. 즉흥적으로 하다 혹은 즉석에서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 improvise 적어두시고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근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rovise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 일단 BIS 딱 보이죠? 그렇죠? BIS라든가 BID 요게 붙으면 어떤 뜻이라고? 요게 붙으면 보다란 뜻이죠. 그렇죠? BIS, BID가 보다란 뜻이다. 그래서 눈으로 살펴보는 것, 비전. 그쵸?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은 우리가 오디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은 비디오. 그쵸? 그래서 BIS, BID가 보다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금 프로가 또 보이죠? 그러면 이제 프로는 또 우리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쵸? 그러면 provide는 그러면 앞에서 보다, 미리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이제 임이 딱 보이는데 요 임은 어디에서 나왔다? in에서 나왔다. 그리고 in이 바로 이제 반대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improvise는 앞에서 뭔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뭔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 됐죠?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 improvise 같이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improvised 이렇게 딱 쓰면 그때는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즉흥적인 적어주세요. improvised에서 즉흥적인. 됐죠? 즉흥적인 그런 뜻을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즉석에서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그랬을 때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애드립. 그쵸? 애드립 있죠, 애드립. 그래서 애드립 바로 해서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improvise가 애드립과 같은 말이구나. 애드립이 영어라는 건 알고 계셨죠? 그쵸? 이제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개드립, 빡드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애드리브를 한다. 즉석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반응을 살펴보면서 뭔가 한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연주를 하는데요.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귀로 들어보면서 하는 거다. 귀로 들어보면서 하는 거다 해서 play it by ear. 이것도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 적어주세요.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play it by ear. 이 의미를 그대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play it, 연주를 하는 거다.
by ear, 귀로 들어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play by ear, improvise하고 같은 말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거 잘 나왔습니다. 요거 잘 나왔었으니까 improvise 꼭 기억해 주세요. 즉흥적인 이런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2번은요 역시 거기 있는 단어들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어근을 생각하지 않아도 absent, present, essence, interest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알고 있는 단어들은 어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뒤에 43번으로 와서 43번에 이제 EQ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쵸? 그럼 이게 이제 같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뭐 어렵지 않죠. 그쵸? equal이 보이니까 그거 같은 거네. 그냥 그대로 equal 생각하면 되겠구나. equivocal 별표. equivocal 별표. 모호한 혹은 애매한 이제 그 뜻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끊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equal이 나오는 거고 equal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VOC 혹은 VOK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철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음으로 같이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work 이렇게 딱 나오면 얘네들은 싹 다 어떤 의미? 부르다. 그쵸? 부르다. 자, 그러면 이게 equal call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거거든요. 같은 목소리로 부르니까 모두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구나. 만장일치의, 동일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 사람인데 다 똑같은 목소리로 부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느낌으로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로 부르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약간 히든싱어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퀴버컬이 그래서 모호한, 애매한 그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던 것 이런 것들 있죠. 그쵸? vague라든가 혹은 ambiguous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ambiguous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딱 보면 amb가 딱 보이잖아요. amb는 유명한 사람이네요. 자, 아무튼 amb는 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애매한 모호한이라는 뜻이 생기냐면 하나로 딱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mbiguous가 이제 애매한, 모호한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줘야 돼요. 둘 이상으로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ambiguous가 모호한, 애매한 그 뜻도 있지만 중의성이 있는, 됐죠? 중의성이 있는 그 뜻으로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알면 나중에 문맥에 따라서 나오는 의미를 조금 더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퀴버컬은 그래서 다 똑같은 목소리로 내니까 만장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얘를 같이 적어주세요. equivalent 적어주세요. equivalent. 얘도 이제 똑같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equal이 나오겠죠. equal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대로 뭘 끄집어내면 될까요? 그대로 value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쵸? 그럼 equivalent는 equal value니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등한, 같은 그 뜻이겠죠? 동등한, 같은 그 뜻으로 equivalent 같이 알아두시고, 무엇보다 same보다 조금 어려운 말이 equivalen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same보다 조금 어려운 말이 equivalent. 그쵸? 자, 이렇게 equivocal, equivalent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책으로 와서 옆에 equilibrium, 이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평정이라든가 혹은 균형 그 뜻이죠. 평정이라든가 균형 이제 그 뜻인데, 자, 여기에서 얘가 당연히 뭐 equa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어떤 뜻이라고? 요게 밸런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밸런스라고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거예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equilibrium은 그러면 equal balance니까 당연히 균형이라든가 마음의 평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딱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deliberate 들어봤죠? 그쵸? deliberate 들어봤는데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동사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단어를 볼 때요. 이런 뜻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되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 뜻 있죠. 뭐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활용해서 쓰는 그 뜻과 그 단어의 뜻이 일치하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생각하면 요건 대부분 좀 알거든요. D는 어떤 의미의 접두어예요? D는 다운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 뭔가 분리되는 오프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D는 그러면 마이너스다. 부정적인 거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의도적으로 하는 거구나. 의도적인, 계획적인, 부정적인 거구나. 자, 근데 이게 어떤 뜻도 생겨요? 그쵸? 신중하다는 뜻도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접두어가 뭐 부정과 긍정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 것을 강조할 때도 쓰여요. 모든 접두어는 뒤에 나오는 어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미가 약간 바뀌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접두어라든가 혹은 어근을 활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한다 하더라도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느낌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의도적이고 신중한 이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모든 것에 무엇을 따져보는 거야? 밸런스를 따져보면서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사로 쓰이면 바로 어떤 뜻이 있어요?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죠. 적어주세요.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밸런스를 따져보면서 하는 거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요거 있죠. 그쵸? reflect on과 비슷한 의미라는 거 요렇게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잘 적고 잘 따라오시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기억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냥 기억하는 것들은 수업만 들어도 가능한 거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확실히 많이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4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4번에서는 이제 에러가 들어갑니다. 에러. 방황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ERR 이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요. 밑에 하나만 빼고 errand 보이죠? errand. errand가 심부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요,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심부름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무조건 얘를 이제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심부름은 그냥 긍정의 느낌이라도 이제 같이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심부름하다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run an errand. 이렇게 쓰면 이게 심부름하다. 그냥 그대로 덩어리를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run은 달리다고, errand는 심부름인데, 심부름을 달리다.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run an errand. 이게 바로 심부름하다. 됐죠? 심부름하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좀 보이죠? 그쵸? error도 보이고, 그 다음에 aberration, 그 다음에 erratic, 이런 것들 쭉 보면, 원래 에러의 느낌을 그대로, 뭔가 방황하는 거니까, 부정적 뉘앙스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자,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쭉 들어가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erroneous. 에러가 들어가 있구나. 틀린, 잘못된. 됐죠? 에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잘못된 해서 erroneous 같이 알아두시고, 틀리거나 잘못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겠죠. 그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니까 misleading. 됐죠? misleading.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wrong이다. 됐죠? 그래서, erroneous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에러에서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에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참고로 그 실수 있죠, 실수. 그쵸? 실수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에러,
요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mistake도 실수죠. 그쵸? mistake도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오거든요. bungle 적어주세요. bungle도 실수.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놈이 실수를 하고도 싱글 벙글이네? 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고도 싱글 벙글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벙글이 실수다. 실수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벙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것도 실수입니다. blunder. 야, 너 있잖아. 라이터 가지고 그 장난치다 실수하면 블란다? 해가지고 이렇게 블란다 실수. 계속 실수 연발이네요. 자, 아무튼 벙글 실수, 블란다 실수 이렇게 해서 벙글 블런더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rror, mistake, bungle, blunder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뭐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요. 그 철자 2개짜리를 어떻게 기억해요? 이건 내 볼 때는 그 영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약간 덕후 기질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밑에 단어 외우세요. 밑에 단어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evergreen에서 상록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그 evergreen에서 그 ever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ever가 뒤쪽에 뭐 형용사라든가 ing라든가 pp 얘네들과 이제 함께 쓰일 때는 그러면 요 ever의 느낌을 살려서 그때는 바로 요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늘 변함없이 항상 그래서 always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green 거기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ever를 붙인 거죠. 그쵸? 그럼 green은 바로 어떤 뜻인데? 그쵸? 푸르른 그 뜻이잖아요. 근데 ever가 붙여서 always green이에요. 그쵸? always green이니까 그래서 상록수구나. 늘 푸른 그 뜻이 생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옆에 eternal 보이죠? 그쵸? eternal이 바로 이제 영원한, 영원의 이제 그 뜻인데 근데 뭐 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요. 이 명사 형태를 오히려 더 알던데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명사 형태가 eternity. 그쵸? eternity 이제 그건데 뭐 eternal은 영원한 끝없는 그 뜻인데 이것도 쉬워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평지도 있지만 쭉 가다 보면 터널 나오잖아요. 터널. 어떤 터널은 정말 끝없는 터널이 좀 있거든요. 어떤 터널? 이 터널.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자, 끝없는 터널, 이 터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싱글, 벙글이네? 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실수. 자, 아무튼요. 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뭐 어찌됐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이터널 있죠. 이터널. 이터널과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터널 영원한 뭐 영구적인 그 뜻이구나. 그래서 영원하거나 영구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속되는 거죠. 그쵸?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lasting이 지속되는 그 뜻인데, 어떻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뭘 붙이면 돼요? 여기 딱 붙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everlasting. 이렇게 되면 이제, 늘 지속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한, 영구적인. 그래서 everlasting.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영구적인 해가지고요. 또 비슷한 것도 이제 보고 있는 거 있잖아. P로 시작하는 것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딱 시작하는 거. 영원한, 영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니까? 그쵸? permanent. 그쵸? permanent. 요거.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살짝 어렵지만 이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perpetual. 됐죠? permanent, perpetual. 그래서 영원한, 영구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덧없는, 뭐 순간적인. 오늘 단어 시험 나온 것 같은데? 덧없는, 순간적인. 그쵸? 덧없는, 순간적인. 무엇을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fleeting. 그쵸? fleeting. 그래서 덧없는, 순간적인, fleeting. 요거. 그 다음에 덧없거나 순간적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passing soon 같이 적으세요. passing soon 이렇게 써도 덧없는, 순간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약간 어렵지만 우리 단어 시험에서 봤어요.
약간 어렵지만 단어 시험에서 봤거든요. ephemeral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permanent, everlasting 이런 것들의 반대말이 fleeting, passing soon, ephemeral 이런 뜻이란다. 그래서 요거 특히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덧없는, 순간적인. 그랬을 때 fleeting, passing soon, 그 다음에 ephemeral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verlasting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뭐 interval은 간격이란 뜻인데요. 워낙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을까요? 이 새끼 자꾸 뭔 일을 하는데 인터벌 존나 길어. 그랬을 때 그 인터벌이 바로 그거죠. 그쵸? 그래서 인터벌의 간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볼 건데요. 46번은 FA에 밑줄 그어주세요. FA. FA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말하다라는 뜻의 그 어근인데요. 밑에 딱 보니까 그래서 fable 있죠. fable. 그쵸? 누군가 말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말하는 이야기. 그래서 fable이 우화라는 뜻이죠. 우화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솝우화죠. 그쵸? 그래서, 동물이 주인공이면서 약간의 레슨, 교훈을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우화죠. 그쵸? 그래서 그 페이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말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fame이 바로 이제 명예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defame이 그래서 D가 부정된 느낌이니까 이제 비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profess는 공언하다 그 뜻인데요. 프로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공언하다는 뜻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근데 FA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것들처럼 이렇게 말하다는 뜻의 그 다양한 어근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 발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발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다는 뜻에서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단어죠, 사실은. euphemism을 적어주세요. euphemism. 얘도 똑같이 바로 어떤 뜻이라고? 똑같이 이거 어떻게 외우겠냐고. 그쵸? 어떻게 외우겠냐고. 그래서 말하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EU가 딱 보이죠. 그쵸? EU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EU는 바로 어떤 것? EU는 good. 그쵸? EU는 good. 그래서 좋다라는 거. 그래서 euphemism이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죠. 대놓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다? 완곡어법. 적어주세요. 완곡어법. euphemism을 완곡어법. 이렇게 아예 대놓고 쫙 그어둘까요? 그냥 이게 좀 더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fam 거기까지 그냥 말하다. 근데 사실 얘는 이유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유가 이제 좋다라는 뜻이니까 좋게 말해주는 거 euphemism 완곡어법 이렇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47번 하고요. 48번도 살짝 헷갈리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FAC냐 혹은 밑에 있는 것처럼 FACT냐 이제 T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는데 자, 일단 47번으로 와서 FAC가 보면 이제 얼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face라는 단어는 되게 쉬운 단어거든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삭제한다는 뜻인데요. 삭제하는 뜻인데 이 다음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FF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얘가 X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플러스 face인데 철자가 뒤에 face하고 비슷하게 바뀐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face였습니다. X 플러스 face. 자, 그러면 X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X가 아웃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웃은 바깥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예 아웃시킨다. 그쵸? 없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 fac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얼굴을 없애는 거죠. 그쵸? 얼굴을 없애는 거니까 얼굴을 아웃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삭제하다. 됐죠? 삭제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그 preface는 이제 서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도 쉽죠. 그쵸?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얼굴이잖아요. 그쵸? 요게 얼굴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pre가 미리, 앞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책의 앞에 나오는 얼굴 그러니까 당연히 서문이 되겠죠. 그쵸? 앞머리니까 앞에 나오는 얼굴 서문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rface는 많이 봤죠? 그쵸? 표면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uperficial 별표 좀 해주세요. superficial. 얘는 그대로 이제 많이 봤으니까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뒤에 FIC가 바로 뭐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 겉으로만 나타나는 거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얼굴 겉표면에만 있는 거 피상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슈퍼가 붙어 있는데 긍정적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래 슈퍼가 붙으면 뭔가 대단한, 뛰어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슈퍼가 붙어 있지만 약간 부정적 뉘앙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상적인 혹은 얕은 그 뜻이죠. 피상적인 얕은 그 뜻인데 깊이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surface 보이죠? surface. 걔도 그렇게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superficial, 피상적인, 얕은 이제 그 뜻인데, 요게 동의어로 쓰였을 때 그 옆에 나오는 surface가 형용사의 느낌일 때 그렇게 쓰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surface가 형용사로 쓰이면 피상적인. 됐죠? 표면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표면에만 나타나는 거고 깊이가 있지 않다. 그래서 피상적이라는 뜻으로 surface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리고요. 그 피상적이라는 것을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얕은 거죠. 그쵸? 얕은, 이 단어 같이 기억합니다. 얕은 shallow. 얕은 shallow 들어봤죠? 그쵸? 얕은 shallow. 자, 그 다음에 얕다라는 건 뭐냐면 요 느낌 좀 올 수 있을까요? 요거 이렇게 적어보세요. skin deep 한번 적어보세요. skin deep. deep은 깊이가 있는 그 뜻인데,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skin. 피부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래 피부 자체는 되게 얇죠. 피부 밑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지방층이 있어서 이제 두꺼워지는 거고, 피부 자체는 되게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얕은 피상적인. 됐죠?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 반대말. 깊은 심오한. 그쵸? 그걸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깊은 심오한. 그랬을 때 이렇게요. profound. 깊은 심오한.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profound의 반대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 같이 묶어서 보면 더 좋죠. 그쵸? 자, 48번 별표해 주세요. 48번. 그냥 48번에 있는 단어들을 다 기억합시다. 다 기억하시고, 일단 뭐 benefaction은 뭐 은혜 이렇게 보이는데요. 베네의 밑줄 그었어요. 베네. 베네의 밑줄. 뭐 베네는 근데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베네 혹은 B-O-N 이렇게요. 베네, 본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다 굿, 좋은 거죠. 그렇죠? 베네라든가 본 다 좋은 거란다. 그래서 좋은 거, 이익이라든가 혜택 뭐가 있고 베네피트, 그쵸? 베네피트가 있고 받으면 좋은 거, 보너스, 그쵸? 받으면 좋은 거, 보너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쵸? 자,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benefaction은 뭐 은혜, 뭐 베네가 굿이고 fact가 make니까 그래 좋은 거 만드는 거니까 은혜구나.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affect는 이제 영향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대로 기억합시다. 근데 A 다음에 FF 철자가 두 번 보이죠?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두 번 보이면 어디에서 나왔다고? AD에서 나왔다고 그랬었죠. 가까이 가서, AD가 가까이잖아. 그쵸? 가까이 가서 뭔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defeat는 뭐 처부수다 그 뜻인데요. D의 밑줄. D의 밑줄. 자, 여기서 D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D는 다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fit가 만든다죠. 만들어져 있던 것을 D, 다운시킨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던 것을 다 다운시킨다, 쓰러뜨린다. 그런 의미가 defeat, 그래서 처부수다는 뜻이 될 것이고, counterfeit는 위조의 그 뜻이잖아요. 카운터에 밑줄 그어보세요. 카운터. 카운터에 딱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against 이렇게 적어볼까요? 카운터에 딱 밑줄 그어주시고 against. 자, 그러면 against는 반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돼요. 뭔가 원본이 있고요. 원본과 이렇게 딱 대조시키면서 만드는 거예요. 오, 비슷한데? 오, 그대로. 틀린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원본과 카운터, 대조시키면서 fit 만든다. 그래서 위조의 그 뜻입니다. 원본과 대조시키면서. 그래서 against가 반대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대조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대조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act가 만들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뭐 팩트가 만들다라는 건 근데 다 알지 않나? 그쵸? 그냥 그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다 알잖아요. 그쵸? 누가 몰라요. 그쵸? 물건 만드는 곳이죠. 그쵸? 물건 만드는 곳이니까 factory 해서 이제 요게 당연히 공장이라는 뜻이죠? 그쵸? 공장의 뜻이라는 거 물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제조하다. 뭘 쓸 수 있을까요? 만들다, 제조하다. 그쵸? 요게 들어가 있는 거. 물건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요?
그쵸. 손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가리키는 말, 요게 이제 손이잖아요. 그쵸. 요게 핸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을 관리하는 것을 매니큐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손에 들고 다니는 사용 설명서라든가 안내 책자, 그것을 매뉴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뉴얼은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수동의 그것도 되고요. 육체 노동의 그렇게도 이제 쓰입니다. 왜? 일할 때 우리가 다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손으로 뭐 한다고? 만드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manufacture가 바로 그래서 동사를 쓰면서 어떤 뜻? 만들다, 제조하다. 그쵸? produce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같이 팩트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팩토리가 공장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쵸? 요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같이 기억해야 되냐면, 요걸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쵸? 요걸 같이 기억해서 olfactory 쭉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OL은 냄새가 나다, smell. 살짝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OL을 스멜이라고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olfactory는 그냥 어차피 그 냄새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살리는 거니까 이 뜻이거든요. 후각의 그 뜻이에요. 후각의. 그러니까 구별해서 그냥 외우세요. factory는 공장, olfactory 그러면 이제 후각의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 좀 해두세요. olfactory는 후각의.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이제 그 49번을 보시면 FAN 이렇게 보이죠? fan 발음 똑같습니다. PH도 F 발음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이다라는 뜻인데요. 헛것이 보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헛것이 보인다. 그래서 공상이란 뜻. 그래서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phantom 이게 바로 이제 유령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페라 유령이라고 할 때 그 유령 이게 바로 이거죠. 자, 그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0번은 그냥 뭐 믿다 뭐 그 뜻으로 그대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ealty 그다음 오른쪽에 defy 뭐 도전하다까지만 그대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confide 밑줄 그어주세요. confide 털어놓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confide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털어놓다라는 뜻이란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에서는 그 this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밑에 의미 변화를 보면 분리, 이탈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뜻 보이죠. 그래서 this가 붙으면 멀어지는 것. 첫 번째는 멀어지는 것.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반대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자, 영어는 가까이 가면 서로 비슷하고 잘 지내는 거고 멀어지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띠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this가 붙어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멀어지는 그 거리를 우리가 그래서 distance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까 1번에서는 분리의 의미, 즉 away라든가 apart의 의미가 있고 2번에서는 부정, not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disillusion의 별표 좀 해주세요. disillusion. 그러면 이제 this는 이제 away 느낌인 거고 illusion이 이제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환상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쵸? 잘못된 생각인데 illusion에서 일의 동그라미 붙였어요. illusion에서 일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일은 바로 어떤 뜻인가요? 일. 병든, 아픈, 잘못된 그 뜻이죠. 그럼 illusion은 환상이라든가 착각인데요. 어떤 생각이에요? 병든 생각이에요. 그쵸? 병든 생각. 됐죠? 그 병든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disillusion은 그러면 그 병든 생각 혹은 착각이나 환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 옆에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여러분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쵸?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성하게 하다. 적어주세요. 각성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자, 누군가에게 잘못된 믿음을 없애주는 것이 이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disillusion이 되는 거구나.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disillus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나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밑에 보면 이제 바로 밑에 disband가 있고 discard가 있죠. 그 discard의 밑줄. 이 단어 정말 쉬워요. 자, 그럼 discard는 그 옆에 보니까 뭐 버리다, 버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dis가 away죠. 그쵸?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dis가 away고, 그다음에 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dis,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다라는 뜻으로 discard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것,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리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discard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버리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멀리 던져버리다. 됐죠? 멀리 던져버리다. 그래서 버리다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여기 dispose of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dispose of. 자, 그러면 dispose에서 dis가 이제 away 뜻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가 붙으면 of가 뭐뭐의 그 뜻이니까 소유죠. 그렇죠?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 그리고 중간에 POS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우리 POS는 놓다라는 의미로 우리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에도 나왔었죠. 아래쪽에 내려놓다. 그래서 뭐 내려놓다, 침전시키다. 뭐가 있어요? deposit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dispose of는 가지고 있는 것. of가 소유격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 놓는다.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 놓는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와서 2번에서 이제 부정 보이죠. 자, 부정에서 disparity의 별표요. 그럼 disparity는 같지 않음, 그래서 상이함 혹은 차이란 뜻인데요. dis가 붙어서 뭔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알겠는데,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게 disparity라는 건데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짚어주면 되냐면 페어가 딱 보이죠. 그쵸? 페어 보이죠? disparity. 그래서 여기서 페어 딱 보이는데, 페어하고 비슷한 발음을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페어하고 비슷한 발음 peer. 자, 그러면 peer가 바로 어떤 뜻? 동료라든가 또래라는 뜻이죠. 그쵸? 동료라든가 또래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잠깐 바꿔 생각해봐요. 동료죠. 그쵸? 동료하고 또래가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거야. 그쵸? 저 사람이 내 동료인데 가까이 가면 서로 비슷한 짓이라는 거고, 동료나 혹은 또래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서로 같지 않다는 느낌. 됐죠? 그래서 disparity는 peer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동료로부터 멀어진다, 동료와 다르다.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뜻으로 disparity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discrepancy, 차이라든가 상이함, discrepancy, 그 다음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이라고 하면 그 difference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difference보다 약간 있어 보이는 표현들이 disparity 그리고 discrepancy, 이렇게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crab이 딱 보이는데, crab은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이제 딱 보면 좋아요. 그래서 crab은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요? crab은 이렇게 creek. 잘 안 맞으면, 그쵸? 잘 맞으면 조화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안 맞으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안 맞으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discrepancy, 서로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차이라든가 상이함이라는 뜻으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형태 변화에서요. 형태 변화에서 이번에 자음 GLB 앞에서 DI로 바뀐단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거기에서 digress의 별표 좀 해주세요. digress의 별표요. 자, 그러면 digress는 이제 그 옆에 딱 보니까 그 본론에서 벗어나다 이제 이렇게 딱 보이죠. 본론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요거 있죠. 그쵸? 여기 딱 보이는데, 이렇게 적어볼까요? grass는 go, 가다. grass는 go.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this에서 s가 생략된 걸로 보면 되죠? 그쵸? 아, 그래서 this로 시작하거나 혹은 di로 시작하면 다 뭔가 멀어진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아까 갈라지다, 분기하다, 뭐가 있었을까요? di로 시작하는 거. diverge 이게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딱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멀어져 간다 그 뜻이죠. 멀어져 간다라는 것은 본론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 그쵸?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digres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본론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그 느낌이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해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deviate까지. 됐죠? 그 deviate하고 이제 비슷한 게 digress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grass가 go의 의미라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이제 같이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적어주세요. progress하고 regress.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뭘 가리키는 말이니까 얘는 당연히 앞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regress에서 re가 딱 보이는데 단어가 살짝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re는 바로 어떤 거? re는 바로 back. 그래서 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 단어가 살짝 어려워 보이면 regress에서 re를 시작하는데 살짝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re가 back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앞으로 가는 거죠. 발전, 진보 그 뜻이죠. 발전, 진보고 얘는 뒤로 가는 거죠. 퇴행하다, 퇴보하다. 됐죠? 퇴행하다, 퇴보하다 적어주세요. regress는 퇴행하다, 퇴보하다.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가세요. 하나만 합시다. 딱 하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맨 위에 dismiss 별표. 일단 얘가 이제 딱 보였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S 배웠습니다. MIS 보내다. 그쵸? MIS 보내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폭탄을 보내는 거 뭘 발사한다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missile.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른 나라 폭탄을 이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dismiss는 멀리 보내는 거죠. 그쵸? 멀리 보내니까 당연히 어떤 뜻이 있어요? 자, 생각 따위를 떨쳐버리다, 뭐뭇을 해고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걸 먼저 적어주세요. 군대에서 많이 써요. dismissed, 해상. 이렇게 써요. 다 모여놓고 뭔가 일이 끝내고 나서, 자, 해산, dismissed. 이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멀리 보낸다 해서 해산시키다는 뜻이 되는 거고, 회사에 딱 나왔어요. 일하려고 딱 회사에 나왔는데, 자, 멀리 보낸다. 그래서 해고하다. 그쵸? 해고하듯이 생기는 거고, 자, 어떤 생각 따위를 떨쳐버리다는 뜻도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따위를 멀리 보낸다 해서 떨쳐버리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멀리 보낸다 해서 묵살하다 혹은 일축하다. 약간 한자의 느낌인데요. 묵살하다, 일축하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 따위를 무시하다.
적어주세요. 묵살하다, 일축하다, 이그노의 의미도 있단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됐죠? 그래서 dismiss라는 것을 이제 멀리 보낸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시죠? 그쵸?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딱 보면 The company was forced to dismiss the entire workforce 이렇게 보이죠? 그 회사는 be forced to 보이죠? 잘 봐요. be forced to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강요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be forced 동사 원형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그래서 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그 직원을 dismiss, 해고해야만 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됐네요. 자, 그래서 dismiss를 해고라든가 해서 이제 그 뜻으로 보면 되고요. 옆에 이제 dismissive는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어떤 생각을 제안을 하면 자꾸 dismiss, 멀리 보낸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네 생각이야? 그럼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dismissive가 그래서 깔보는, 경멸하는. 그렇게 적어볼까요? 깔보는 그 밑에 경멸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까지만 그렇게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페이지 distinguish 별표주세요. distinguish. 근데 이 단어 뭐 많이 봤죠? 그쵸? 일단 뭐 구별하다는 뜻은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게 구별이죠. 그쵸? 구별이라는 건 바로 뭐다?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dis의 밑줄. dis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away,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이 거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각을 나타내다. 거기도 밑줄. 왜? 다른 것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수의 좋지 못한 것들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distinguish는 구별하다 혹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두각을 나타내다 이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그러면요. 자, 그게 약간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dis의 느낌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쵸? dis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떨어뜨려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얘를 같이 적어주세요. 원래는 dis 플러스 sting이었다. 그렇죠? dis 플러스 sting이었다. sting은 바로 뭔가요? sting. 그 벌이 가지고 있는 침이죠. 침. 그렇잖아요. 그 벌이 가지고 있는 그 침을 st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침이란 뜻도 있고 날카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다.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다 해서 prick 같이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distinguish는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날카로운 것으로 콕 찔러서 떨어뜨려 놓고 구별하는 것. 날카로운 것으로 콕 찔러서 야, 너 이리 와. 넌 저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서 떨어뜨려서 구별하는 거. 날카롭다는 얘기죠. 그쵸? 날카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생겨? 이 사람 예리하네?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다르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다는 뜻이 그래서 생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첫 번째 예문에서는 distinguish하고 from이 쓰이는 거 이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는 뜻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A와 B를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she distinguishes herself in the negotiation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어떤 의미? 그녀는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 이런 의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래서 그 밑에 distinguished 별표. distinguished가 그래서 유명한, 우수한 그 뜻이 그래서 생긴단다. 됐죠? 유명한, 우수한 그 뜻이 그래서 생긴단다. 자, 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날카로운 것으로 콕 찔러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구별하는 거. 날카로운 것,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다 그 뜻이 생긴단다. 충분히 여기서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extinguish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extinguish는 x 플러스 sting이었습니다. x 플러스 sting이었어요. 그러면 x가 바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out의 의미가 있죠. 그쵸? 자, 근데요. 자, 그러면 x가 out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sting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러면 sting이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얘는 sting에서 나왔으니까 얘도 그대로 이렇게 sting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찌르는데 어떻게 찌르는 거야? 아웃 될 때까지 찌르는 거야.
알겠어요? 아웃 될 때까지 찌르는 거니까 어떤 거야? 죽인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쵸? 아웃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아웃 될 때까지 계속 찌른다, 죽인다는 느낌에서 불을 끄다. 됐죠? 죽인다는 느낌에서 불을 끄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어떤 의미도 있어요? 바로 없애다. 그쵸? 없애다 혹은 끝내다라는 뜻이 이제 그래 생기겠죠. 없애다, 끝내다라는 뜻이 그래 생긴다. 됐어요? 없애다, 끝내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있죠, 소화기. 소화기를 그래서 fire extinguisher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아웃 될 때까지 계속 찌르는 거고, 여기서 아웃의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put out 이렇게 하면 얘도 불을 끄다, 없애다 그 뜻이 생긴단다. 됐죠? 불을 끄다, 없애다 그 뜻이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요, 요걸 불을 끄다, 없애다 그 뜻으로 쓰인다라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웃의 느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put의 느낌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물건을 두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알겠어요? put out이 무조건 불을 끄다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바깥에 물건을 두다라는 뜻도 있고 put의 느낌을 강하게 살리면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고 out의 느낌을 살리면 죽인다는 느낌이니까 불을 끄다는 뜻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얘는 불을 끄다다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뜻도 있고 물건을 바깥에 두다 그 뜻도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divert로 가겠습니다. divert는 뭐뭇의 방향을 혹은 주의를 바꾸다 돌리다 혹은 뭐뭇을 즐겁게 하다 거기 밑줄 즐겁게 하다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의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사람을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이버트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디스에서 그 S가 뒤에 B 때문에 생략된 거란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away가 나왔고 그 다음에 vert 보이죠? 그쵸? vert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vert가 턴이다.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좀 춥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추우면 이렇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다수가 이렇게 하면 바로 가서 끄겠습니다. 나는 버티만 하거든요. 나는 버티만 하는데 좀 추우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참 틀기도 그렇고 안 틀기도 그렇고 차라리 안 틀고 자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틀어도 자려고 노력하면 감기 걸린다. 자, 아무튼 어제 집사람이 집에서 감기 걸렸어요. 보통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반팔 입고 그 다음에 맨발로 이렇게 거실에서 약간 쌀쌀한데 그렇게 버텼대요. 왜 집에서 그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집에서 약간 춥게 느껴지면 옷을 입거나 보일러를 틀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버텼대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밑에 보면 다이버트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CF에서 diversion 이렇게 하면 이제 전환 혹은 오락시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deluge 별표. deluge의 별표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deluge는 밑에 보니까 대홍수, 폭우, 쇄도, 폭주 다 볼 수 있을까요? 자, 홍수란 말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쇄도라든가 폭주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물밀듯이 들어온다. 됐죠?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영화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비슷한가 보다. 홍수, 뭔가 많은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그것을 쇄도 폭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쇄도 폭주, 그 오른쪽에 괄호에서 flood의 밑줄, flood. 그래서 flood도 그렇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 어떤 요청 따위가 쇄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타동사로 보면 뭐뭇을 범람하게 하다, 잠기게 하다. 거기에 밑줄. 홍수니까 범람하게 하고 잠기게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괄호에 inundate도 밑줄 그어주세요. 괄호에 inundate.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홍수라든가 그 폭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물이 전에 많은 거잖아요. 그쵸? 물이 전에 많은 건데
여기 딱 볼까요? 요렇게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씻겨내다. 물로 씻겨내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라든가 라가 다 어떤 느낌이라고?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로 씻겨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비데 있잖아요. 비데. 물로 씻겨내는 그 비데 있죠. 어떤 비데가 있어요? 룰루 비데 있죠. 룰루 비데. 그쵸? 자, 거기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루가 바로 이렇게 물로 씻겨낸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D가 붙으면 뒤에 걸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delug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르, 와시, 씻겨내는 물이 D, 존엔 많다.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우리가 만들어 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씻겨낼 정도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홍수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그 뜻이 있어요. 얘도 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 단어 있죠. lavish. 적어보세요. lavish. 자, 그러면 lavish가 이제, 물론 동사도 있기는 한데, 형용사로 쓰이면, 사치스러운, 혹은, 풍부한 이 뜻이 되는 거죠. 왜? 물 쓰듯이 쓴다. 됐죠? 물 쓰듯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lavish. 그래서 물 쓰듯이 돈을 쓴다. 사치스러워. 그래서 돈이 존엔 많다 해서 풍부한. 이 뜻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같이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LA라든가 LU가, 뭔가 물로 씻겨내다 wash의 느낌에서, 물이 많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요거 있죠? 요거 같이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물로 씻겨내다 wash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this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요. 자, 그러면 dilute 혹은 dilute 이렇게도 이제 가능한데요. 그럼 여기서 dilute는 당연히 어떤 말이 되겠어요? 물을 넣어서 뭔가 많이 떨어뜨리는 거야. 됐지? 물을 넣어서 away, 떨어뜨린다는 느낌인 거야. 뭘 떨어뜨려? 물을 넣어서 농도를 떨어뜨린다. 됐어요? 물을 타서 농도를 떨어뜨린다. 그걸 뭐 한다 그러니? 그쵸? 희석시키다. 그 뜻이죠. 희석시키다, 묽게하다, 약화시키다. 적어두세요. 희석시키다, 묽게하다, 약화시키다. 살짝 어렵지만 적어두세요. attenuate. 물을 타서 농도를 다운시킨다. 되게 쉬운 단어죠. 그쵸? 물을 타서 농도를 다운시킨다 해서 water down. 됐죠? water down 역시 묽게하다,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그래서 약화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weaken의 의미가 있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dilute를 weaken이다. 그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eaken을 dilute로 표현할 수 있다. weaken을 water down으로 표현할 수 있다. weaken을 attenuate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어휘 학습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할 때 dilute는 weaken이야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뭐만 남아? 요거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어휘 학습을 해도 집중이 이쪽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늘 얘는 요거야.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쉬운 단어로 고쳐놓고 쉬운 단어만 보고 있으니까 어휘력이 많이 늘지 않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야.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렇게 봐야지 관점이 바뀌면서 고급 어휘를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요 밑으로 가서 아까 그 동사 의미에서 dilute의 동사 의미에서 뭐뭇을 범람하게 하다, 잠기게 하다 그랬을 때 괄호에 inundate를 말씀드렸죠? 그쵸? 야, 그러면 범람하게 하거나 홍수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 거야? 바로 물과 관련이 있고 뭔가 씻겨 내려가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 괄호에서 inundate가 딱 보이는데 딱 보이죠? 그쵸? inundate는 사실은 얘하고 비슷해요. flood를 동사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람하게 하다, 홍수나게 하다 그 뜻인데, 자, 여기에서 wund의 의미 적어주세요. wund.
아, 운드도 바로 어떤 뜻이라고? 운드도 워터구나. 그렇죠? 운드도 워터구나.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단어라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어떤 부호로 혹은 기호로 옮긴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라는 건 사람들이 그 생활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반영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언데이트에서 지금 운드가 워터라는 걸 알고 보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홍수가 나다, 범람시키다 이제 그 뜻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자 물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딱 같이 알아둘까요? abundant 알고 계시죠? abundant 무슨 말이에요? 풍부한이라는 뜻이죠. 풍부한, 풍요로운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물과 관련해서 왜 풍부한, 풍요로운 그 뜻이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어떤 문화였으니까? 옛날에는 농경 문화였으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거였죠. 그쵸?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면 가뭄이 들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물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 말 그대로 뭐가 많아야? 워터가 많아요. 워터가 많아야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많다. 그래서 풍족하다, 풍요롭다. abundant가 그래서 생겼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워터하고 비슷한 느낌을 딱 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affluent를 같이 적어주세요. affluent. 여기서 보면 또 뭐가 보이니? 여기서 FLU 딱 보이죠? 그쵸? FLU. 얘도 바로 어떤 의미예요? 흐르다. flow. 흐르다요. 그럼 뭐가 흐르겠어요? 물이 흐른다는 뜻이겠죠. 그쵸?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풍요롭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흐르다라는 의미에서 물이 흐르듯이 말이 막히지 않고 유창한 걸 뭐라 그래요? flu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유자가 바로 이제 이렇게 흐를 유자예요. 알겠어요? 흐를 유자. 아, 막힘이 없이 말을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fluent가 바로 이제 유창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냥 flu, 사람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독감이라든가 유행성 감기, flu, 그쵸? 인플루엔자에서 flu, 왜?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흘러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운 많은 그랬을 때는 또 이렇게 plentiful도 같이 적어주세요. 풍요로운 많은 그랬을 때 plentiful. 얘는 그냥 외웁시다.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copious. copious요. 어떻게 외울까요? 그냥. 일단은 복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합시다. 알겠어요? 카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OP가 보이잖아요. OP가 보이는데 농경의 여신을 옵스라고 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농경의 여신, 이제 농경의 여신까지 알아야 되냐? 뭐 지난번에 얘기 보니까 무슨 전쟁의 신 마르스 있었고 전쟁의 여신 뭐 벨로나 뭐 디올로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 이제 드디어 농경의 여신 옵스. 그래서 농경의 여신이니까 농사를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지 않겠냐. 그래서 풍요롭다 해서 코피어스 이렇게들 얘기를 한대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외우두시고 잘 나오니까 코피어스, 그 다음에 plentiful, affluent, abundant 여기까지 물과 관련해서 씻겨내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거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devoid 있죠? devoid. 그 void에 밑줄거세요. void. void 자체가 empty의 의미가 있어요. void 자체가 empty 의미. 그래서 devoid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기서 void 자체가, empty구나. 이렇게만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devoid는 뭐뭇이 빠진 전혀 없는 그 뜻이구나. 그래서 그 밑에 예문 있죠. He is devoid of human feeling. 이렇게 보이죠? is devoid of. 밑줄. is devoid of. 그렇게 알아주세요. be devoid of. 뭐뭇이 없다. 텅 비어있는 거니까 be devoid of 뭐뭇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에 dilate 별표하겠습니다. 밑에 dilate 별표 넓히다, 팽창시키다 그 뜻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다는 뜻이 된다는 건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넓히고 팽창시키는 거니까 뭔가 크게 많이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dilate 같은 경우도요. 어찌 보면 그냥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dilate에서 LAT가 딱 보이죠? 그쵸? 여기다 보면 지금 dilat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거 언제 외우고 있겠냐고요. 그쵸? 물론 나 같은 사람들은 조금씩은 외우겠죠. 왜냐면 이제 먹고 살라고. 아무튼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개 추가해서 다른 것들과 같이 묶어서 보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한데 근데 효율적인 걸 생각하면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어만 두세요. 적어만 두시면 아 이게 넓히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dilate구나. 그래서 옆에 요걸 잘 기억합니다. 옆에 요거 expand를 잘 기억해 주세요. expand 확장하다, 팽창하다. 중간에 A가 들어간 거 잘 구별해야죠. 그쵸?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 그쵸? A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무엇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expand도 있죠. 그쵸? 이렇게 쓰면 이때는 바로 이제 어떤 뜻이에요? 이때는 바로 소비하다, consume과 같은 의미죠. 그쵸? 쓰다, 소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쓰게 만드는 거,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 해서 비싼, 그래가지고 expensive를 알고 있죠. 그쵸? 아, 그럼 expensive에서 expand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expensive하고 같은 말로 정말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생각보다 얘를 더 많이 쓰거든요. costly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얘를 또 먼저 기억하는 게 그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얘 형용사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 ly만 붙으면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 형용사입니다. 비용이 드는 비싼. 됐죠? 비용이 드는 비싼.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요. dilate를 expand해서 확장하다, 팽창하다 그 뜻인데요. 반대말은 뭘까요? 줄어들다, 수축되다. 뭐가 있을까요? 줄어들다, 수축되다. 그쵸? 반대말 하나만 적어두고 넘어갈게요. 반대말. 다 알아요. 그쵸? shrink. 같이 적으세요. shrink. 자, 그래서 dilate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예문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예문 밑에 한번 봐보세요. Her eyes dilate in surprise. 이렇게 보이죠? 깜짝 놀라서 눈이 커졌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눈이 커졌다라는 거고, dilate on 혹은 dilate upon one's view. 이렇게 나오면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이제 dilate를 이렇게 자세히 다뤄봤으니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요거하고 이제 같이 구별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 dilate, dilute 혹은 dilute.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dimension의 별표 좀 해주세요. dimension. 뒤로 가서 dimension. 그 dimension은 차원,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쵸? 뭐 차원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측정을 해서 1차원인지 2차원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차원이라는 뜻도 있고 치수 크기, 맨 처음에 치수 크기에 밑줄 그어볼까요? 치수라든가 크기, 그래서 측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측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특징이라든가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멘션에서요.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얘를 같이 묶어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맨스가 중간에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얘는 그대로 외우세요. 얘는 어근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바로 measure, 측정하다. 요게 바로 측정하다. 자, 그러면 맨스라든가 혹은 이렇게 같이 적어볼까요? MET, 1m, 2m 할 때 그 미트. 그쵸? 1m, 2m 할 때 그 미트가 측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치수인지 크기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쫙 측정을 하고 가늠해 보니까 특징이라든가 양상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차원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측정하다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요걸 같이 적어주세요. immense를 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commensurate. 이런 단어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적어보세요. immense하고 commensurate.
같이 적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런 것들 잘 하려고 우리가 어근이라든가 접두어 학습을 같이 하는 거니까 immense, commensurate 보이죠? 자, 둘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come이 보이네요. 그쵸? 그럼 come은 바로 어떤 뜻이라고? come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쵸? 함께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 am은 IN에서 나왔고 얘는 어떤 의미? 반대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immense하고 그 다음에 commensurate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 immens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측정할 수 없는 그 뜻이죠. 여러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크기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크니까 측정이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immense가 그래서 엄청난 거대한 됐죠? 엄청난 거대한 그 뜻이 생긴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엄청난 거대한 요거 있죠? 요거 huge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immense를 같이 기억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뭐 막대한 뭐 그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함께라는 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 그쵸? 그럼 두 개가 같이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측정이 된다는 것은 같은 크기고 같은 부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측정이 되는 거 그게 commensurate예요. 그러면 같은 크기고 같은 부피잖아요. 선생님이 일한 게 있고요. 나의 업무량이 있고요. 그것과 같이 측정되는 급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업무량과 같이 측정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업무량에 상응하는 업무량과 같은 크기의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 상응하는 그 뜻으로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상응하는 혹은 같은 크기의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뉘앙스로 정말 많이 나와요. 너의 업무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뭐뭐에 상응하는 그랬을 때 commensurate with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MENS나 MET가 측정하다라는 의미에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시죠? 그쵸? 이렇게 같이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가서 disciple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disciple의 별표. 많이 봐서 이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쵸? disciple이 이제 보니까 제자라든가 문화생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적어볼까요? 제자라든가 문화생. 그리고 보통 약간 종교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예수의 제자 있죠. 제자를 저렇게 disci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긴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스튜던트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없어 보이죠. 그쵸?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한데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this하고 CIP 참고로 한번 적어볼까요? this는 이제 away 그 다음에 CIP는 바로 take라든가 hold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그쵸? 멀리 떨어져서 누구의? 스승의 가르침을 take 잡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그 스승과 이렇게 가까이서 공부할 수가 없었대요. 스승이 앞에서 걸어가면 최소한 몇 발짝 뒤에서 고개 숙인 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영화를 보면 특히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스승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앞쪽에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이렇게 발이 쫙 내려와져 있고 스승이 말하면 고개 숙인 채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스승의 가르침을 잡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자란 뜻이란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CF에서 오른쪽에 discipline 거기에 별표 주세요. discipline의 별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isciple에서 뭐가 나왔다고?
디서플린이 나왔다고. 됐죠? 그쵸? 그러면 디서플린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학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제자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학생이나 제자를 가르친다고 봐야죠. 그쵸? 그래서 그 옆에 훈련이라는 뜻이 보이죠? 훈련의 뜻이 보이는데 그 밑에 가르침 이렇게 적어보세요. 가르침.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뜻도 생기겠죠. 그쵸? 제자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가르침이라든가 훈육 이제 이 뜻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제자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뭐 국영수 같은 걸 가르치겠죠. 그쵸? 그래서 가르침이라든가 훈육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 학문이라든가 학과목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 이런 뜻까지 그래서 같이 생겨요. 알겠어요? 학문이라든가 학과목 특히 요 뜻 있죠. 요 뜻 학문이라든가 학과목이라는 뜻으로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서플린이 바로 학문이라든가 학과목, 즉 우리가 흔히 말했던 서브젝트 있죠. 서브젝트. 그 서브젝트의 느낌으로는 최근에 정말 많이 쓰인단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제자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고 가르칠 때 국영수를 가르칠 거니까 학문이라든가 학과목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학과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부서라든가 학과란 뜻. 부서라든가 학과란 뜻을 우리가 보통 이제 무엇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파트먼트를 디서플린으로 나타낼 수 있고 서브젝트를 디서플린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지 어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쉬운 단어를 통해서 이걸 저렇게 살짝 어려운 걸로 관심의 초점이 저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브젝트를 디서플린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디파트먼트를 디서플린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discrete 있죠. 별표해 주세요. discrete 역시 별표. 근데 discrete는 오늘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고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구별할 줄 아는 거고 그래서 신중한이라는 뜻이 생기는구나.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됐죠? discrete가 바로 이제 신중한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고 신중한, 조심스러운 그 뜻인데요. 그 괄호에 보니까 prudent 보이죠? prudent, 밑줄. prudent. 우리가 배웠죠? 그쵸? prudent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것 중에서 cautious도 있었고, circumspect. circumspect는 오늘 단어 시험에도 나왔죠. 그쵸? 우리 이제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맨 밑에 CF에서 discrete. 얘하고 꼭 구별해 주세요. 얘하고 꼭 구별.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어근도 똑같아요. 그쵸? 발음도 똑같고 어근도 똑같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얘는 그냥 모양으로 기억해야죠. 그쵸? 모양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가 붙어 있고 어떤 건 중간에 t를 통해서 떨어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가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떨어진 분리된. 됐죠? 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분리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separate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왼쪽에 discrete구나. 그쵸? separate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왼쪽에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작문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쓸 상황에서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이 새끼 존나 어렵게 썼네?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른 느낌으로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신중한 그 뜻으로 같이 얘는 careful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밑에 걸 구별해서 위에 것의 차이를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discrete 꼭 알아두시고